오래된 아파트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낡은 경첩이 힘겹게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선 남자의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45이었습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은 골을 파놓았고 어깨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지만 두 눈만은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집안의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희미한 먼지 냄새와 볕에 바랜 벽지, 그리고 아주 오래된 시간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습니다. 모든 것이 5년 전 그가 떠나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 놓인 달아빠진 소파도, 빛바랜 가족 사진이 걸린 벽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던 말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이제 곧 아내 차유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눈물을 쏟으며 그의 품에 안기겠지요. 그러면 그는 아내를 다독이며 준비한 이야기를 꺼낼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안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강지훈은 마른 침을 삼키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가 기억하는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 차유진은 언제나 수수하고 조용한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짙은 남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여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어 목선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화장은 짙지 않았지만 그 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은 주변의 낡은 풍경을 압도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반가움도 심지어 원망의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강지훈은 자신이 마치 벌거벗은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강지훈은 당황스러움을 감추고 애써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멋대로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유진아, 나야 5년 동안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 사실 나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 나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지. 그 사람들이 당신까지 해칠까봐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미고 몸을 숨겨야만 했어. 당신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가련하게 들리는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모든 걸 정리하고 당신에게 돌아온 거야.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조용히 정리하는 게 좋겠어. 당신도 새 삶을 살아야지. 내가 다시 일어서려면 아주 작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그의 말은 구차한 변명으로 가득했지만 그는 아내의 동정심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유진은 그의 긴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미동도 없이 서서 마치 벽에 걸린 그림을 감상하듯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아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몰라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유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면 돼요? 강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유진아, 나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 입을 막을 값을 묻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히 사라져주는 대가 말이에요. 그 목소리에는 아주 작은 감정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대하는 아내의 말이 아니라 귀찮은 문제를 처리하려는 사업가의 말이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볼일이 끝났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강지훈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 아래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고 운전기사로 보이는 사람이 재빨리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출발하여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지훈은 텅 빈 낡은 아파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의 세상과 이 방 안의 세상은 마치 다른 차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난 5년간 상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힌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그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부서진 아내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이 어떤 존재를 만들어냈는지 조금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잠시 화면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단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느 고장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5년 전, 바로 그 아파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5년 전의 차유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듯 언제나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자 안식처는 낡은 부엌 한 구석에서 할머니께 물려받은 조리법으로 정성껏 한과를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달콤한 조청이 끓어오르는 냄새, 고소한 기름 냄새, 알록달록한 고물이 만들어내는 색의 향연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지훈에게 아내의 소중한 시간은 그저 쓸모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며 늘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만든 정과를 무심하게 집어 입에 넣으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있을 데 없는 짓 하고 있어. 이런 거 만들 시간에 나가서 돈 되는 일이라도 좀 찾아봐. 이딴 걸로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유진은 상처받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이 좋은걸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우는 그런 아내를 경멸하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음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 거 잊었어? 한가하게 과자나 만들 때가 아니라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유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지우는 등산복 차림으로 현관에 섰습니다. 그는 며칠간 설악산에 다녀오겠다며 배낭을 짊어졌습니다. 머리 좀 식히고 와야겠어. 일이 너무 안 풀리네. 그는 무심하게 말하며 유진을 형식적으로 한번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서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남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녀에게 날아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남편이 설악산 절벽 근처에서 실종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구조대가 며칠 동안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들이 찾아낸 것은 벼랑 끝에 걸려 찢어진 남편의 배낭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진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지만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러울 때도 많았지만 그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빈자리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남편이 사라지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깊은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남편이 떠나던 날 그대로였고 그녀는 매일같이 현관문만 바라보며 혹시나 하는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런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지만 전화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지훈 씨, 부인 되시죠? 남편분 앞으로 빌려가신 돈이 상당한데 언제쯤 갚으실 겁니까? 유진은 그제야 남편이 자신 몰래 엄청난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는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고 급기야 험상궂은 남자들이 집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시간 드립니다. 그때까지 남편 빚 못 갚으면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갈 준비하세요. 그들의 협박에 유진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 남은 보금자리마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할머니께 배운 한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재료를 사고 밤을 새워가며 정성껏 한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직접 만든 한과를 작은 상자에 담아 들고 동네 벼룩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 작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의 작은 저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알록달록하고 정갈한 모양의 한과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 이거 참 곱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건 그냥 과자가 아니라 예술작품 같네요. 아주머니는 작은 상자 하나를 사갔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유진은 단 몇 개의 상자를 팔았을 뿐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이나마 가벼워졌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밤에는 부엌에서 한과를 만들고 낮에는 시장에 나가 그것을 팔았습니다.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피곤함에 눈물을 쏟다가도
자신의 한과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한과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조리법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모양을 낸 그녀의 한과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던 손님은 점점 늘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좌판 앞에는 작은 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 눈물만 흘리던 과거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 대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고단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꼬깃꼬깃한 지폐를 세는 시간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유진의 작은 사업은 아주 느리지만 꾸준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시장에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그녀는 마침내 인터넷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주문은 많지 않았지만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주문서를 볼 때마다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한과를 만들고 그것을 예쁘게 포장하고 무거운 상자를 들고 우체국까지 가는 모든 일을 오롯이 그녀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쪽잠을 자는 것이 전부였고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졌습니다.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그녀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과거의 절망 속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는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남편은 여전히 실종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리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업을 조금이라도 키우려면 자금이 필요했지만 은행 문턱은 그녀에게 너무나 높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간 법률 전문가에게서 그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법원에 남편의 실종 선고를 청구하여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만드는 것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심장은 돌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을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혹시라도 남편이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제 손으로 끊어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고뇌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미안해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겠어요.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녀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에 서는 날,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판사 앞에서 남편이 실종된 경위를 설명하고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증언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강지훈에 대한 실종 선고 청구를 받아들인다. 망치가 법정을 울리는 순간 유진은 공식적으로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그녀의 얼굴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연민이 아닌 강철 같은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 자금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로워진 유진은 작은 돈을 빌려 사업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그녀는 허름한 포장지 대신 한과의 기품을 살려줄 수 있는 고운 한지로 만든 상자를 주문했고, 자신의 작은 가게를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적은 돈을 들여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이 들기를,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음식 전문 누리꾼이 우연히 그녀의 가게를 발견하고 한과 꾸러미를 주문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계정에 감탄으로 가득 찬 긴 글을 올렸습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갔습니다. 글의 제목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과부의 눈물맛, 비극 속에서 피어난 최고의 예술과자. 그 글은 유진의 한과를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한 여인의 고통과 희망이 담긴 이야기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진의 작은 가게에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갑자기 밀려든 사람들 때문에 가게 누리집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주문 알림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들어온 주문량은 지난 몇 달간의 주문을 모두 합친 것보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지만 기쁨은 곧 엄청난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가득 메운 주문서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찾아온 기회를 놓쳐버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파도에 몸을 던질 것인가? 바로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자신을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한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유진의 이야기를 기사로 접했으며 그녀의 사업이 가진 엄청난 잠재력을 알아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유진에게 또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차 선생님,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잊혀가는 문화를 되살리는 위대한 작업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동정하거나 혹은 귀찮아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그녀의 고통이 아닌 그녀가 가진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 한마디는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여전히 소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빛나는 눈으로 투자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숫자 대신 자신이 과자 하나하나에 담아온 진심과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지난 세월, 굳은 살이 박이도록 반죽을 치대던 바로 그 손으로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남편과 마주했던 그날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강지우는 아내의 엄청난 성공을 눈으로 확인한 뒤 자신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제 동정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울 중심가에 우뚝 솟은 번쩍이는 건물, 바로 유진의 새 사무실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넓고 화려한 대표실에 들어선 그는 과거에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이제 애틋한 감정과 지나간 세월에 대한 그리움을 무기로 삼기로 했습니다. 유진아,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이룬 이 모든 것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당신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나는 지난 5년간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인 것처럼 애절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위선적인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바로 그날, 그녀는 이 나라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한 헤어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감추고 있는 지난 5년간의 추악한 진실,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유능한 사람은 자신의 값을 했습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강지훈의 거짓된 행적을 모두 파헤쳐 유진 앞에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을 쫓던 빚쟁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강지훈은 자신의 죽음을 꾸며내고 첫사랑이었던 오수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는 사라지기 직전 아내 몰래 여기저기서 큰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른 이름으로 살며 오수연과 마치 부부처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다시 유진 앞에 나타난 이유는 빌린 돈이 모두 떨어지고 우연히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진은 서류와 함께 첨부된 여러 장의 사진을 말없이 넘겨보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다른 여자와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닷가에서 다정하게 어깨를 기대고 있었고 작은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유진이 지난 몇 년간 꿈에도 그리던 행복한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아주 작은 연민마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 위에서 행복을 쌓아 올린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 잔인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라고.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유진은 아주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 되시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강지훈과 그의 여자 오수연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불렀습니다. 그 가게는 낡은 한옥을 정성껏 되살려 만든 곳으로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흐르는 유진의 자랑이었습니다. 강지훈과 오수연은 큰 돈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한껏 멋을 내고 나타났습니다. 유진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조용한 방으로 안내하고 자신이 만든 가장 귀한 차와 타과를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지훈과 수연은 의심 없이 자리에 앉아 유진이 따라주는 차를 마셨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차 향기가 퍼졌고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내다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신 유진은 아주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남편의 죽음을 마주해야 했는지, 어떻게 절망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는지, 어떻게 밤을 새워가며 과자를 만들어 팔았는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강지훈은 안절부절 못하며 유진의 눈치를 살폈고 오수연은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유진은 품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탁자 위에 조용히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유능한 사람이 가져온 보고서였습니다. 그녀는 오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빚쟁이들을 피해 도망쳤다고 말했겠지요. 하지만 사실은 책임과 저를 피해 도망친 겁니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남편과 오수연의 모습을 본 강지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이건 오해야. 유진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자 죽은 줄 알았던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제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유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칼날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여기 정리 서류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단 한 푼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사기죄로 고소할 겁니다. 강비원.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들이 들어와 겁에 질린 강지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오수연은 경멸의 눈빛으로 강지훈을 한번 쏘아보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홀로 남은 유진은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얼굴에 옅고
진실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법정 다툼은 유진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고 강지우는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이 가득한 강당의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재단을 만들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주먹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여성들을 돕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세계적인 이름이 되었지만 이제 그녀의 진짜 열정은 다른 여성들이 자신처럼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힘주어 말했습니다. 5년 전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할머니께 물려받은 작은 기술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내놓는 음식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눈부신 성공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세요. 가장 쓰라린 잿더미 속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꽃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